오늘 밤은 평범한 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새벽마다 눈을 뜨고 뒤척이며 힘들어했던 그 시간이 오늘 여기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면 문제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직접 제 몸으로도 그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새벽 3시, 이유 없이 번쩍 눈이 떠지고 다시는 잠들지 못해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침을 맞이하는 날이 얼마나 괴로운지 저는 잘 압니다. 수면제에 기대어도 효과는 짧고 오히려 불안감만 커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다릅니다.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매일 밤 7시간 이상 깊이 잠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바로 음식과 생활 습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서 몸은 조금씩 달라지고 밤마다 깊은 잠에 빠지던 젊은 시절의 기억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숙면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잃어버린 잠은 언제든 돌아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일부러 무겁게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고통을 얼마나 오래 안고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밤이 반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랬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2-3시간 눈을 붙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밤 자연스럽게 7시간을 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법 같은 약 때문이 아닙니다. 특별한 수술이나 거창한 치료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던 5가지 음식, 그리고 작은 습관의 변화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저 자신이 또 수많은 노년의 환자분들이 직접 체험한 생생한 변화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도 오늘 밤은 또 어떻게 버틸까 걱정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계신가요? 혹은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오는 거지라며 체념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뇌와 몸은 여전히 숙면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길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가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그 열쇠를 하나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5가지 음식이 어떻게 뇌 속 호르몬을 자극하고 어떻게 근육을 풀어주며 어떻게 신경계를 안정시키는지, 또 왜 저녁에 1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무엇을 잘못하면 효과가 사라지고 무엇을 바꾸면 곧장 숙면이 시작되는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정말 나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능했습니다. 체리 주스 한 잔으로 새벽마다 깨던 습관이 사라진 분, 바나나 반 개로 불안한 마음이 잦아든 분, 상추차 몇 장으로 평생 불면을 끄는 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믿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 오늘 영상은 단순히 잠에 좋은 음식 나열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야기, 더 실질적인 비밀을 담았습니다. 아마 듣는 내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경험이 합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연구와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짜 신뢰가 생기니까요. 이제 여러분의 밤은 달라질 겁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개운함, 낮에 느껴지는 활력,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미소, 그 모든 게 함께 돌아옵니다. 이것이 숙면의 진짜 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기다려온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과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밤 새벽 3시에 번쩍 깨던 그 순간이 사라지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이 우리를 떠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60세 넘으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진짜 원인은 우리 몸속 호르몬과 생활 리듬의 변화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눈이 또렷해지고 시계만 자꾸 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잠 호르몬이라 불리고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켜 잠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20대와 비교했을 때 70대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세로토닌 역시 햇빛, 운동, 식사 패턴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나이가 들면 활동량과 햇빛 노출이 줄어들면서 점점 부족해집니다. 그러니 밤이 와도 몸은 잠에 들어갈 신호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눈을 뜬 채 뒤척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코르티솔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코르티솔은 원래 아침에 분비되어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코르티솔 분비 패턴이 흐트러져 밤에도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며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생활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낮 동안 활동량이 줄고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화면을 오래 보게 되면서 몸의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해 지금은 낮이야 라는 잘못된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그러니 밤 10시에도 12시에도 뇌는 잠들 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수면 위생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잠이 단순히 피곤하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리듬과 호르몬이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조화가 약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멜라토닌은 음식과 습관으로 보충할 수 있고 세로토닌은 햇빛과 활동으로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역시 올바른 저녁 루틴을 통해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한국의 한 노인의학 연구에서 65세 이상 불면 환자 300명을 조사했더니 70% 이상이 낮에 햇빛 노출이 부족했고 80% 이상이 자기 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었을 때 불면 증상이 크게 개선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렸다면 결코 알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녁 8시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불을 조금 낮추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을 이완시킨다면 뇌는 다시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올바른 신호를 주면 그대로 반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잘못 보내왔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만 바꿔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단 10분의 산책, 단 30분의 화면 줄이기, 단 한 가지 음식의 추가만으로도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한두 가지 습관만 바꿔도 며칠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명확합니다. 잠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에게 잘못된 길을 안내해온 겁니다. 이제부터 다시 그 길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채워주고 코르티솔을 잠재우며 생체 시계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의 식탁과 일상 속 작은 선택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늘 보던 과일과 채소, 그리고 평범한 곡식들이 사실은 잠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이 바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잠을 부르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합니다. 과일과 채소, 곡식 따위가 어떻게 수면제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 해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 5가지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뇌와 몸의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키는 열쇠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체리, 바나나, 호두, 귀리, 상추에 대해 말씀드리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왜 효과가 있고 어떻게 먹어야 하며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리입니다. 체리는 멜라토닌 저장소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신맛이 나는 몽모랑시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일반 과일보다 100배 가까운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65세 이상 불면증 환자에게 체리 주스를 2주간 마시게 했더니 수면 시간이 평균 85분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달콤한 체리보다 신체리가 효과가 크고 반드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주스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신체리를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 체리나 100% 체리 주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2-3시간 뒤, 잠들기 1시간 전쯤 200ml의 주스나 15알 정도의 체리를 드시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방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트립토판 공장입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긴장을 풀고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하버드 의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90%가량이 마그네슘 결핍을 겪고 있었는데 이는 수면 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단, 익은 정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덜 익으면 소화가 어렵고 너무 과숙하면 당분이 과해 혈당을 올립니다. 껍질의 갈색 반점이 조금 올라온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크기가 보통인 바나나라면 반 개에서 1개, 잠들기 30분 전쯤 드시면 좋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 개 정도로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과 마그네슘의 시너지가 배가 됩니다. 3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그 자체로도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의 송과체 기능을 돕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텍사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호두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0분 일찍 잠들고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두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루에 4알, 반으로 나누면 8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드시 생호두를 드시고 설탕이나 소금이 들어간 가공호두는 피하세요. 드시는 시간은 저녁 식사 후 1-2시간 뒤, 잠자기 2시간 전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4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흔히 아침 식사로만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밤에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귀리에는 트립토판과 함께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며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또 귀리 속 베타글루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스탠퍼드 수면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귀리를 저녁 식사 대용으로 섭취한 노인 환자들이 3주 만에 수면질이 4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귀리는 죽으로 끓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바나나 반 개와 호두, 몇 알을 곁들이면 완벽한 수면 식단이 됩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추입니다. 상추는 흔히 쌈 채소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천연 수면제라는 별명을 가진 식품입니다. 상추에 들어있는 락투신이라는 성분은 뇌를 진정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고려대 연구에서도 상추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평균 25분 빨리 잠들고 깊은 수면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법은 상추를 데쳐서 따뜻한 차처럼 마시는 방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상추 5장 정도를 끓는 물에 데워 우린 뒤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 상추는 칼로리가 낮아 늦게 먹어도 부담이 없고 당뇨나 고혈압 환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5가지 음식을 무작정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순서와 타이밍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꾸준히만 하신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5가지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시간에 섭취하면 가장 큰 효과를 얻는지 구체적인 황금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녁 황금 루틴이라고 하면 단순히 식사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숙면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알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타이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넘는 경험 끝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의 4시간이 가장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4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녁 6시입니다. 이 시간은 귀리를 활용한 가벼운 식사를 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너무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소화를 방해하고 위장을 더디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귀리 3큰술에 물 300ml를 넣고 10분 정도 끓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됩니다. 여기에 바나나 반 개를 잘게 썰어 넣으면 트립토판이 보충되고 호두 몇 알을 곁들이면 오메가3의 힘까지 더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숙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재료를 몸에 차곡차곡 쌓아주는 셈입니다. 저녁 7시 30분쯤에는 상추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 약 1시간 반 뒤가 가장 적절한데 상추 5장 정도를 가볍게 쌈으로 드시거나 뜨거운 물에 데쳐 차로 마시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상추의 락투신 성분이 서서히 흡수되며 신경계를 안정시키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에 긴장하거나 불안감이 심해지는 분들은 이 상추차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녁 8시 30분은 호두 타임입니다. 저녁 식사로부터 약 2시간 반이 지난 이 시간에 호두 4알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세요. 호두 속 오메가3가 뇌 속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그 효과가 2-3시간 뒤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가 가장 적절합니다. 저녁 9시에는 체리를 섭취할 시간입니다. 100% 체리 주스 200ml 한 잔이나 생체리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때부터 체리의 천연 멜라토닌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약 1시간 후 자연스러운 졸음을 불러옵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던 분들은 체리의 효과를 뚜렷하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10시, 이제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을 최대한 낮추고 스마트폰과 TV는 꺼두셔야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약 18, 20도. 너무 덥지 않고 시원한 정도가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침대에 눕히면 앞서 드신 음식들의 성분이 혈액 속에 흡수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정도는 심호흡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복식 호흡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와 몸이 깊은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심장이 차분해지고 천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잠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순서와 시간입니다. 6시 귀리와 바나나, 7시 반 상추, 8시 반 호두, 9시 체리, 10시 침실. 이 리듬이 바로 숙면의 황금 루틴입니다. 매일 지키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주일에 3번이라도 따라 해보시면 몸이 변하는 것을 분명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 활력이 생기며 무엇보다도 밤에 잠드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 황금 루틴은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실천해보고 효과를 증명한 생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루틴을 통해 실제로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몇 분의 실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름은 가명이지만 모두 제가 직접 상담하고 지켜본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경험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새벽마다 눈을 뜨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며 부지런히 살아오셨지만 정년 이후 활동이 줄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새벽 2, 3시면 늘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해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권했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어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체리와 호두, 귀리죽을 활용한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3일은 큰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3주 뒤에는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가장 감격스러웠던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다는 느낌을 오랜만에 되찾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8세 박철수 어르신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 늘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퇴직 후에는 오히려 더 심해져 하루 3시간 이상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낮에는 기운이 없어 산책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 어르신은 상추차와 바나나를 중심으로 한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바나나 반 개와 따뜻한 우유를 잠들기 30분 전에 드시는 습관을 매일 지켰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수면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 반으로 늘었고 한 달 뒤에는 밤새 깨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낮의 활력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점심만 먹으면 늘 졸음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동네를 2바퀴 산책할 정도로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85세 이순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5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하루 3알씩 약을 먹었지만 새벽마다 4-5번 깨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귀리죽과 상추차, 체리 주스를 결합한 루틴을 2주 동안 꾸준히 지킨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열흘쯤 지나자 약을 절반으로 줄여도 괜찮아졌고 3주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밤 10시에 잠들어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십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며 활짝 웃으십니다. 이 3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과 생활 루틴을 꾸준히 지켰다는 점. 둘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작은 변화를 즐기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꾸준함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의학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인 PSQI 점수는 루틴 전에는 평균 15점 이상으로 심한 불면 상태였지만 4주 후에는 7점 이하로 내려가 정상 범주에 들어왔습니다. 또 수면다원 검사에서도
깊은 수면 단계가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파와 호르몬 수치가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방식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와 체리를 조심해야 하고, 신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안 됩니다. 또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식과 생활 루틴은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노년의 몸이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80대, 90대에도 변화는 충분히 일어납니다. 숙면은 절대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체리 주스 한 잔, 상추차 한 잔, 호두 몇 알을 통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느껴질 상쾌함을,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하루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7일 도전입니다. 단 일주일만 진심으로 실천해 보시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못 잤는데 일주일 만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3, 4일만 지나도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째 날에는 단순히 귀리죽과 체리 주스를 시도해 보세요. 저녁 6시에 귀리죽을 끓여 드시고 9시에 100% 체리 주스 200ml 한 잔을 마셔보는 겁니다. 이틀째에는 상추차를 추가해 보세요. 저녁 7시 반쯤 상추 5장을 데쳐 따뜻한 차로 마시면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호두 4알을 저녁 8시 반쯤 씹어 드시고, 넷째 날에는 바나나 반 개를 저녁 9시 직전에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음식을 더하면서 몸이 반응하는 변화를 기록해 두는 겁니다. 5째 날쯤 되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6째 날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수면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5시간 남짓이던 수면이 6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7일 만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최소 4주간은 꾸준히 실천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몇 시에 무엇을 먹었는지,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몇 번이나 깼는지, 아침 기분은 어땠는지를 간단히 기록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오히려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숙면을 강화합니다. 또 스스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됩니다. 4주간의 유지 전략도 필요합니다. 첫째, 음식 섭취는 일정하게 지키되 가끔 변화를 주세요. 예를 들어 체리 대신 블루베리를, 귀리 대신 보리차를 활용하는 식입니다. 둘째, 수면 환경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방 온도는 18, 20도, 조명은 최대한 낮추고 전자기기는 9시 이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낮에 20분 정도의 햇빛 산책을 꼭 포함하세요.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며 숙면을 돕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재발 방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동안 좋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생활 리듬의 무너짐입니다. 모임이나 여행이 있더라도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과식, 음주, 늦은 카페인 섭취는 다시 불면을 불러옵니다. 특히 커피뿐 아니라 홍차, 녹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숙면은 결코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오늘 저녁의 식탁과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체리, 바나나, 호두, 귀리, 상추. 이 5가지를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숙면은 단순히 밤에 잘 자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 활력이 생기고 관계가 따뜻해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작은 도전을 시작한다면 일주일 후에는 분명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주 뒤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수면제가 필요 없다.